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너무 유명하죠? 보셨나요? 선을 넘은 아이들을 단호하게 제압하는 교권국의 모습 정말 통쾌합니다. 어디 말해도 안 풀리던 답답함을 드라마가 대신 풀어주는 기분 저도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도 교권국에 거울 치료점 받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 부모님도 하고 계시나요? 그 마음 저희도 진짜 너무 100% 이해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춘기 자녀교육TV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드라마처럼 이렇게 힘으로, 권력으로, 폭력으로 누르면 정말 다 해결될까요? 왜 이 옆집 아이는 깔끔하게 혼내면 듣는 척이라도 하는데 우리 아이는 매를 들수록 더 폭주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힘으로 누르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아이들에게 폭력을 쓰면 큰일 나요. 네, 경찰에 신고도 되고 심각한 경우 부모님이 아이들과 격리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나 어른이 폭력과 욕설을 꺼내는 순간 그건 더 이상 훈육이 아닙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불법 폭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싸움으로 번지는 순간 아이를 이끌 어른의 권위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아이에 대해 이런 폭력에 연결된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브레이크로 모두하로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아이는 분노라는 엑셀을 더 세게 밟을 수밖에 없죠. 아이에게 폭력을 쓴다? 그러면 폭주하는 것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 답은 폭력으로, 힘으로 더 세게 누르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폭력으로, 힘으로 아이를 억압하거나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이끄는 핵심은 아이의 기질에 맞추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기질이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아이가 있습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새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 모두 다 핸드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게 됐고, 그럼 부모님께서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보고 새 아이의 경우를 가정하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다른 새 아이에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휴대폰 그만해. 스마트폰 너 너무 많이 해. 이제 압수야. 그런데 당연히 서로 다른 기질을 갖고 있는 새 아이의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마음대로 해. 나도 집 나갈 거야. 그래, 두고 보자. 더 큰 파동을 만들며 부모님에게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학생들은 말없이 문 잠그고 그냥 숨어버립니다. 부모님께서 누르면 누를수록 안으로 숨어드는 유형의 아이들이죠. 세 번째 유형은 겉으로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안 할게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몰래 다른 방법을 찾으며 빠져나갈 방법을 알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모님의 의지는 동일했죠.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그만 사용하게 만드는 것. 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는 부모님의 의지가 아니라 아이의 타고난 기질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 센터큐는 심지어 205가지로 아이들의 기질을 분석하는데요. 이 기질의 차이가 아이들에게 최적화된 해결책으로 나타나고 실제 이렇게 기질별로 최적화된 솔루션만이 변화를 갖고 온다는 것을 지난 16년간의 데이터에서 증명해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이렇게 아이의 기질에 맞춰서 최적화해서 진행하는 게 쉽지 않죠. 부모님께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교권국처럼 단호하고 엄격하기도 힘들고요. 또 저희가 진행하듯이 굉장히 일관되게 냉정하게 진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러한 부모님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기에게 엄청 약한, 즉 감정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아이들의 뇌는 덜 자라났기 때문에 전두엽, 즉 아이의 행동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그 전두엽은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브레이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의 감정이, 즉 최적화된 일관된 대응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부모님의 감정이 뒤섞이게 되면 아이는 결국 튕겨져 나가거나 문제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집행자가, 그리고
명확하고 일관된 매니저가 언제나 될 필요는 또 되실 수도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아이의 기질 신호를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거죠. 바로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판단을 멈추고 아이의 변화, 아이의 행동의 패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쟤 도대체 왜 저러지? 진짜 스트레스 받아 라고 감정을 쓰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아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말에 유독 아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지, 폭발하는지, 싫어하는지, 언제 입을 닫고 방으로 숨는지, 반대로 무엇 앞에서 관심을 갖고 눈을 반짝이는지, 아이를 마냥 고치려 하기 전에 먼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감정적 반응을 관찰로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집안의 분위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은 꼭 아이의 문제의 성격 때문, 나쁜 성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잘못 설계되어 있는 아이의 행동의 흐름, 즉 이 구조에 대한 문제 때문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도 부모님은 원인 제공자가 아닙니다. 아이를 변화시키고 아이를 구할 정말 중요한 관찰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께서 관찰한 아이의 신호가 다음에 말씀드릴 더 정밀한 데이터와 만났을 때 아이를 정말 정확히 읽고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6년간 수많은 사춘기 아이들을 변화시키면서 저희 센터큐가 확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이를 움직이는 건 감정이 아닙니다. 팩트, 사실, 바로 그 자체입니다. 저희도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꺼내건 무조건 아이들은 반발부터 시작합니다. 저 했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감정적으로 너가 말한 게 틀렸어. 너 왜 거짓말해? 라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어떻게 아이를 설득시키냐? 바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들께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정 섞인 잔소리가 아니라 아이가 부정을 아예 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담담하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 스마트폰 별로 안 했어 라고 할 때 스크린 타임, 있는 그대로의 시간을 보여주는 거죠. 혼내지 않아도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직시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집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씻어라, 숙제해라, 방 정리해라 하루 종일 잔소리하고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집이 있었죠. 저희 센터큐가 드린 가이드는 단순했습니다. 혼내지 마시고 대신 매일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세요. 몇 시에 잤는지, 방은 어떻게 정리했는지, 해야 할 일을 했는지.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킨 것과 안 지킨 것,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과 사진 등으로 남겨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을 그대로 아이에게 보여주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아이가 의외로 반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 이거 안 했네 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진 거죠. 아이를 바꾼 건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부정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기록이자 사실이었죠. 부모님께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남겨놓는 그 거울 치료는 고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부정을 할 수 없는 내가 한 행동, 그 데이터,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아이가 보게 하는 거죠. 드라마 속의 참교육은 아이를 누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16년간 수많은 학생들을 변화시키면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누르는 게 아닙니다. 누르지 말고 아이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를 바꾸는 거는 참교육에서처럼 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고 그걸 통해서 아이의 기질에 맞춰 변화를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부모님께서 꼭 하셨으면 하는 건 오늘 하루만 가능하다면 한 3일 정도는 애를 혼내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아이의 상황을 기록해 보시고 아이의 기질을 파악해 보신 다음 아이에게 한 행동 그대로의 사실, 즉 행동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그저
이걸 부모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못하는 거 있는 그대로 막 기록하고 있는 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또 아이의 기질을 파악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직시하고 아이에게 감정 없이 일관되게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게 일이고 저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센터큐는 아이의 상황을 감정 없이 파악하고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요. 어떻게 기질을 파악해서 최적화해서 아이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끌어야 되는지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당장 저희의 도움을 받기가 걱정이 되신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에 나오는 센터큐의 무료 진단이 있거든요. 돈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무료 진단만으로도 우리 아이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시작점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당장 힘드시겠지만 아이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기록으로 남겨보시는 것 오늘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춘기 자녀교육 TV였습니다.